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실행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청래에게 사실상 경고해가지고 다시 철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김어준 정청래가 한 편이고 또 이재명과 뭐 다른 또 커뮤니티가 한 편으로 해가지고 서로 커뮤니티 내에서 엄청나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청래 욕하고 또 뭐 정청래 김어준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이러한 양상이 좀 재미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김만배 유동구 김만배 징역 8년 나온 그 판결문 방금까지 보다 왔거든요.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다가 아 오늘 정리를 다 했으면 여기 와서 시원하게 얘기하는데 조금씩 정리했어요. 거기서 자 그 판결문이 익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을 다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이 401번 나옵니다. 판결문에 400번이 나와요.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24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했나 보니까 아주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풀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재판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대통령실이 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면 그 판결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401번.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인공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이화영 조연이야. 이화영 조연이고 주연은 이재명이야. 피고인 A는 몇 월 며칠 날 뭐 이재명 성남시장과 첫 문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또 더군다나 지금 정진상께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정진상께 나오면 더 핵폭탄급이죠. 이화영께 지금 대장동께 이렇게 나왔는데 정진상께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정말 또 한번 뒤집어질 거다. 그렇게 보이고 일단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추 형님? 마음껏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자, 오늘 이겁니다. 명청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멍청 갈등이 아니고 명청 갈등인데 여기서 재판 중지법 왜 이재명 왜 태클을 걸었을까? 정청래는 왜 이재명한테 태클을 걸었을까? 과연 도움이 안 되려고 작정을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에이펙에 찬물을 끼우려고. 에이펙 확 찬물. 그것도 얼음 동동 뛰어가지고. 시정연설 내일 모레인데 갑자기. 그냥 찬물도 아니야. 그냥 얼음 이빨 동동 뛰어가지고 확 찬물을 끼워줬다. 왜 그랬을까? 이제 보는 이제 몸은 한 몸인데 지금 서로 이제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른데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지지율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보는 곳이 다르니까. 자, 정청래는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힘을 받아서 당대표 연임하고 당대표 연임하면 그 다음에는 총선 공천권을 가져오면서 싹 물갈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명 행사를 자기도 똑같이 하겠다. 그죠? 비정 행사. 정청래가 아니면 다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대권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가 이제 임기가 얼마 됐죠? 지금 이제 4개월, 5개월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무슨 대권 주자야, 내 후계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설사 네가 내 후계자를 하더라도 그건 좀 기다려야 돼. 내가 임기 한 5, 6개월 남았을 때 또는 1년 남았을 때쯤 내가 찜해줄 때 기다려. 하지만 정청래는 이제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권에도 확 잡아가지고 즉 개딸들 동원해서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아젠다를 던질 때 대통령실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난 대로 머리에서 그냥 튀어나와. 필터를 안 거쳐. 그러니까 자판기 버튼 없이 싹 튀어나온다. 자, 지난번 유엔 그 연설 갔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해외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주목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라에 이만큼 찬물을 받고 거기다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에이펙 끝나자마자 에이펙 성과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내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막 퍼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얼음 동동 띄어서 또 찬물 끼얹은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다?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이 지금 뭡니까? 민주당의 정신적 지지이죠. 이제 김어준은 민주당의 교주이자 김어준의 말은 민주당의 교리이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어디서 맨 처음 했습니까? 김어준이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며칠 뒤에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중지법 어디서 맨 처음 얘기했죠? 김어준이 방송에서 처음 얘기했고 며칠 뒤에 정청래가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김어준이가 사실상
민주당은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오합지졸 좌충 우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갈등 즉 명천 갈등은 사실 이건 봉합되기 어렵다. 앞으로 명천 갈등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명천 갈등이 없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청래 대표가 빌드업한 걸 수도 있어요. 뭐가 빌드업이냐면 무슨 빌드업이죠? 지금 예산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야 이거 함부로 동의해주지 마. 우리가 여당이라 그래서 이거 함부로 통과시켜줄 필요는 없어. 깎을 건 깎고 딴지 걸 거 딴지 걸자. 근데 너무나 갑자기 딴지 걸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으로 재판중지법을 먼저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시기가 이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재미를 좀 봤어요. 뭐냐 하면 그 일요일 날 이걸 던졌거든요. 일요일 날? 월요일도 아니고 일요일 날 던졌다는 거는 월요일부터 도배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월요일 날 원래 일면이 에이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와 또 방송 그 리포트 순서도 에이펙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사설도 에이펙을 디딤고 미래로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근데 정청래가 재판중지법을 일요일 날 던져가지고 월요일 사설이 상당수가 재판중지법 안 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철회해라 해서 바로 철회를 한 정청래가 모양새가 좀 안 좋긴 되었지만 나한테 창피를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그러면 난 너에게 예산안 통과를 안 해주겠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죠? 이게 아니, 나는 말도 안 했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해놓고 권력은 파워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에는 화력이 약하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 바로 재판중지법은 우왕좌왕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도 그렇고 중국의 무슨 당도 그렇고 다 내부로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알잖아요. 유동철 이른바 정청래 대표 라인에서 끊어냈던 것으로 보도가 된 친명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영입인재 18호 바로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왜 동의도 없이 날 잘라내 이러면서 지금 정청래가 책임져야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오늘 했습니까? 제에게서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 해지하라. 이거는 사퇴하라는 이야기예요.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사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누가 끌고 누가 뒤에서 그걸 또 불을 붙이고 뭐 여의도가 충정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화근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권력은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게 세 갈래 네 갈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충정로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또 용산 대통령. 대통령이 에이펙을 이렇게 겪으면서 판단했을 거예요. 봐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나지. 어느 누가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 이제 못 참는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선을 삭둑 잘라버린 거예요. 집어치워라. 재판중지법 그런 거 안 해도 난 지지율 올라가고 그런 거 안 해도 어차피 재판은 중지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 경고장이기 때문에 유동철 이 동의대 교수도 부산시당위원장에 날 왜 끌어내려 반발하는 겁니다.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없애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동규 아닙니다. 유동철입니다. 유동철이라는 분이 부산시당 위원장,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예 컷오프를 해가지고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이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문정복 이 라인에 의해서 잘라내졌다. 왜냐하면 4명인데 경선을 안 하고 컷오프를 2명을 해버리고 2명만 남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한 8명 되면 우리가 뭐 3명, 4명 컷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4명인데 그냥 경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선 투표 가면 되잖아요. ARS 조사가 당원 투표가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빡친 지금 유동규 아닙니다.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어떤 동의도 없이 나에게 이러느냐 이러면서 또 부산함의 이준호 또 우리 대변인인데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요즘 또 방송을 많이 하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은 주로 라이브였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제기하면 계엄령을 발동할 것 같아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비슷하지 않았나요? 잘 비슷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재판 중지법이 완전히 이거는 엉뚱한 분란을 저지른 것이다. 네. 완전히 이제 점수를 파기 잃었죠. 그래서 혹시 지금 오늘은 왜 PC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왜 이래? 뭐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그래서 한 마디만 더 하고. 네. 아니 이준호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 이준호 한 30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최준명 PD가 지금 오늘 조금 노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하나 주면 시정 연설을 하러 갔다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손을 잡으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지난 전당대 이번 시정 연설 말고 지난번 전당대 전에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박찬대 의원이랑 맞붙었을 때 그때 국회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그때 사진은 박찬대와 다 같이 그렇죠. 아니 그거 아니고 잠깐 너무 좀 나가지 마요. 박찬대와 정청래의 손을 잡고 정청래 대표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와서 웃고 SNS에 아랫동네를 갔더니 에이펙은 A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는데 그래서 잔뜩 기대를 품고 손을 잡았는데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보지 않고 정면을 쳐다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사진 바로 뒤에는 지금 올라갔어요? 사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갔어요? 사진은 못 올립니다. 네. 안 올라왔습니다. 아니, 방송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경쟁사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뒤에 그 사진의 뒤에 누가 정면을 보고 있는구나. 정면을 보고 있고 뒤에는 대통령의 바로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원식 아니죠. 요즘에 대통령의 최애 김현지 훈식. 강훈식. 강훈식 네. 강훈식 비서관이 해맑게 웃으면서 대통령은 날 사랑하지롱 하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들어봐요. 10초만 쓸게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웃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마음속에 말소리가 들려요. 네. 말소리 들으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딱 이거예요. 이 재판 중지법이 명청대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이 모든 게 아우러져 있는 게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예산안에 빌드업으로 지금 정청래가 재판중지법을 던졌다라고 했는데 이 명청대전의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게 민주당 공청관리위원장이에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 혹은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각 지방에 있는 지역 공청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광역, 그러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역 후보로 나가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또 김민석 총리도 서울시장 나가니 많이 얘기 나누고 있고 이 광역에 대해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공청관리위원장을 정청래 입맛으로 안 치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철 교수라는 분이 정청래 대표 사퇴해라라는 게 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조국혁신당이 또 전국에 있는 선거에 어디에 어떤 후보를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국이 지금 오세훈 당선은 내가 보고 싶겠나. 나는 어느 선거 나가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계엄령 이거 하시고 넘어가나요? 아니요. 하실 말 있으면 좀 하시고 하셔야 됩니까?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계엄령 할 수도 있다. 이거를 왜 얘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무게감 때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것만 따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제가 내재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다. 빙의가 돼가지고 내가 빡치면 계엄을 선포할까 말까? 저는
일단은 할 수 있다에 방점을 둡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야당 이제 시절부터 해가지고 대표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 갔는데 대선 후보를 거쳐서 갔는데 그 과정 보면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늘 보여왔었습니다. 네. 수사받을 때는요. 수사 협조 안 합니다. 협조 안 하고요. 사람 떼거지로 몰고 와서 시위에서 무력 시위해가지고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고 또 수사받아 나갔더라도 본인이 출력해온 거 쭉 읽고 그다음에 수사관 질문하면 나한테 묻지 말고 그거 아까 내가 가져온 그 출력한 거 다시 읽어봐봐 라고 하면서 너무 황당한 짓이에요. 네. 일반 사람이 수사받으러 갔는데 질문에 답하지 않고 A4 출력한 거를 읽고 그리고 궁금한 건 여기서 찾아서 네가 알아서 써라 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살뜰려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온갖 방법으로 송달 거부하고 또는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등등 온갖 또 뭐 이제 단식도 하죠. 네.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재판도 지연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주변에 재판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받다 또는 이제 참고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 7명이 넘습니다. 네, 네. 너무 미스터리 터진 거죠. 그리고 본인이 대선 가도 갈 때 내 편이 아니다 또는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을 끝까지 발굴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했죠? 비명 행사시켰습니다. 네. 다 숙청시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해. 죄송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자기 사람이 아니거나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싹 정리를 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왔느냐. 세상에 판결문에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왔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 이름이 400번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이건 3심에서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네. 거기서는 10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떨리는 거야,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은. 네. 이거 진짜 그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다가 임기 끝나면 무조건 깜빡하겠는데 네. 본인 실감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에 관련된 재판이 임기 중에 제기가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버튼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옵션이 아니다. 보호 카바가 없다. 바로 그냥 왜? 그거 알죠? 영화 보면 핵무기 그 발사 버튼은 보호 카바가 있어요. 실수로라도 안 누르게 하려고 보호 카바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계엄령 선포 버튼은요. 보호 카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누르면 스치기만 해도 탁 눌려. 터치식이어서.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내란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에서.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나와야지만 이재명은 한동훈 전 대표의 말처럼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은 그런 계산은 안 하나? 그냥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정청래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목줄을 쥐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재판 중지법 이번에 이제 거뒀잖아요. 네. 그 다음 카드가 뭐냐면 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면요. 면소 판결 받는 방법이 없어. 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그 조항을 없애는 거, 조항 없애는 거.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그 조항을 없애는 거. 그다음에 배임죄를 없애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지금 목줄을 쥐고 있습니까? 정청래가예요. 정청래가 딱 보기에 이재명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니면 이재명이 내가 가는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거 임기 내내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민주당에서 통과 안 시킵니다. 통과 안 시키고 니 나한테 뭐 줄래? 그럼 나 이거 처리해가지고 니 살려줄게. 라고 하는 협상형 카드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에서 이재명이 굉장히 뭔가 갑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갑도 갑이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을 같은 갑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이재명이 더 세냐 정청래가 더 세냐. 저는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들 민주당 180명은 이재명 대표 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비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 안에서 국회 안에서 민주당 180명 중에 표심 싸우자면 이재명이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굽신거리기 때문에 김어준을 등에 업은 정청래가 셀 수도 있다고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생각합니다. 정청래죠. 왜냐하면 개딸들 눈에 벗어난다. 김어준 눈에 벗어난다면 다음 선거에 공천 받아도 안 됩니다. 대통령도 안 그리고 된다. 문자 폭탄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전화기 다 마비시켜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맛본 의원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찍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이런 아직까지 이게 삼국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산 이제 곧 청와대가 되겠죠. 네. 용산 청와대 그다음에 여의도 네. 그다음에 충정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여의도 세력이 일격을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굉장히 높은 비호감이 형성되어 있고 정청래 대표도 지금은 충정로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화가 가능하지만 지금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강훈식 그다음에 또 충정로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네. 이게 또 온라인 그룹들이 안 되겠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충정로는 그렇다고 해서 충정로는 명확하게 나는 어느 쪽이다 표명을 안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또 세력을 유지한다면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조국 세력까지 흡수를 해서 연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른바 정청래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무턱대고 현실 정치로 뛰어들어서 이 김어준 이 충정로 쪽에서 뭐라고 아예 각을 세우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른바 친노까지도 또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각성은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 그러잖아요. 나는 수그리지 않겠다. 그럼 이게 다른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잘 보자고요.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딱히 지금 뭐 변변치가 않아요. 네. 오세훈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의하면 그러면 기껏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김민석 총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대체하는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강훈식이야.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변수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조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그러니까 오세훈을 이기기는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조국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자기를 또 사면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등을 돌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로지 계속해서 오세훈은 강남시장, 조의대 없는 대법원 이 조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그 레버리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쪽도 그래도 PK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정도만 그냥 맹목적으로 이 정청래 대표를 믿었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오히려 된소리를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 대통령이 뭐 당대표에 눈치 보고 유튜브에 눈치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인데 검찰 해체를 지금 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 권한이 갖고 있던 거는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인데 그러한 사정기관에 대해서 힘을 다 빼버리는 쪽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힘을 못 가는 것 같습니다.